내일장은 어떨까요? 절대 전략에서 또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정혜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한마디로 페드의 완화 기조 정책 유지에 힘입어서 역시나 오늘 미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의 가장 큰 배경으로 이 연준 쪽에서의 유동성 꾸준히 좀 공급을 하겠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셨네요. 그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설 연휴 기간 중에서 주요국 미증시를 비롯해서 주요국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 상승이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페드의 완화 기조 정책 유지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그 추가 부양책 통과 가시화에 따른 일단 미국발 리스크온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래 대금이 지난 이제 설 연휴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 대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점을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설 연휴 이전까지는 좀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만 이제 시장을 좀 지탱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설 연휴 이후에는 지금 첫날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이러한 좀 순매수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러한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의 힘, 유동성이네요.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 좀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 2월 17일 수요일에 일본의 이제 1월 핵심 기계 수주가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 수출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좀 중요한 선행 지표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1월 일본의 그 1월 핵심 기계 수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FOMC 그 회의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시행 시점이 이제 올해는 아니라는 그런 좀 인식이 지난 즉 이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좀 재확인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좀 언급을 소수 위원들 사이에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시장 유동성 장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FOMC 회의록 공개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59.2 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2월에도 확장세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폭이 좀 줄어들게 되면 좀 모멘텀이 좀 과거와는 좀 달리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2월 그 미국의 그 제조 PM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워낙에 또 첫날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쓸 수 있을 것인가, 3,200선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신데 이번 한 주의 지수 방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지금 국내외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좀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좀 재확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안도감, 특히 이제 안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 대한 재정 부양책 추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주도하에 1.9조 달러
규모의 지금 부양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달 말까지 하원에서 지금 법안 통과를 비롯해서 다음 달 법안 시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페드의 이러한 완화 기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러한 추가 부양책, 일단 정책 모멘텀이 당분간 유동성 장세를 좀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려면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달 이제 1월 초에는 40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20조 원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차 이제 지난 1월 초 중과 같이 지금 거래대금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재차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거래대금 추이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나 지금 미국의 이런 부양책 총과 가시화에 따른 그런 미국발 리스크온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이번 달 말 그 법안 통과와 더불어서 다음 달 3월 14일 이제 법안 시행을 목표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월 말까지는 이러한 정책적인 그러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발 리스크온 흐름을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오늘 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설 연휴 이후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 완화가 된 상황인데요. 향후 또 백신 접종 좀 스케줄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좀 코로나19 이후에 피해를 봤던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좀 골라봐야 될지 절대 전략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이러한 글로벌 지금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그렇다고 한다면 시크리컬 업종, 즉 이제 경기 민감주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크리컬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대규모 또 수급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크릿컬 업종 그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차례 폭풍이 좀 휘몰아쳤었잖아요. 이제 슬슬 안정기도 접어들었다. 재접근 시점 잡아봐도 좋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점차 더 나아지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을 되찾고 그동안 밀렸던 종목군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섹터 눈여겨보고 있고요.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 골라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니까 지금 또 에볼라가 기승이래요. 아프리카 기니 쪽에서는 에볼라와 관련해서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원래 렘데시비르가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어졌었던 거였죠. 그래서 워낙에 요즘에는 하루하루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꾸준히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SK 네트워크스 관련돼서는 또 악재가 나왔는데요. 지금 SK 네트워크스 최신원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영장 청구됐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호악재 섞여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내 종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혹은 내 목표가까지 도달했는데 더 들고 갈까? 이런 고민들 누구나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련된 시간 진짜 쉬운 진단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바로 또 이렇게 게시판이라든지 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이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